그 보호자한테 제가 8년 만에 성별을 찾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혈뇨가 생겼다든지 이미 뭐 오줌을 못 싸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거리는 스트레스, 오줌을 못 싸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토하기도 하고, 오줌을 막 싸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막 설사를 막 하기도 하고, 뭐 오줌 싸다 보니까 막 혈변을 보기도 하고, 기력도 없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심하게 진행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 급성으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을 일단 오셔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처치는 결국에 요도 쪽에 뭔가 막고 있다면 그거를 뚫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뚫어주는 작업이 일단 들어가고 나서 안에 있는 찌꺼기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수액 처치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쪽에 있는 찌꺼기가 어느 정도 바깥으로 나가고 방광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상피나 이런 것들이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방광염에 대한 치료입니다. 병원에 오게 되면 상식적으로 요도에 뭔가 막혀 있어서 오줌을 못 싸는 거니까 당연히 그걸 뚫어줘야지 오줌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도 카테터 장착을 해서 그 안쪽에 있는 찌꺼기를 바깥쪽으로 배출은 못한다 하더라도 안쪽으로 밀어넣은 상태에서 오줌을 먼저 배출을 시켜주는, 수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오줌이 쌓였다 줄었다 쌓였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그러면 방광 입장에서는 이렇게 커져 있던 방광이 요카테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 있고, 줄어들어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쉴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쉴 시간이 생기게 되면 상피세포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찌꺼기가 탈락되는 게 적어지고, 이미 쌓여있는 찌꺼기는 요 카테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되게 안타까운 게 재발을 해요. 한번 생겼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예방법에 대한 것들을 잘 숙지를 해서 집에서 잘 해줬는데도 계속 재발해. 그 언제까지 계속 카테터 장착하고 언제까지 입원을 하겠냐라는 건데, 이게 한 두세 번 이상 크게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입원 처치를 하고 요트 카테터 장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술적인 방법을 조금 선택을 하는 거를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수술적인 방법 자체가 뭐 무조건 이거는 안 생깁니다가 아니에요. 수술의 원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요도가 아주 얇단 말이죠. 커다란 방광부터 시작해서 페니스 끝까지 쭉 이렇게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 끝에 걸려 있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파낼 수도 없고, 이거를 힘으로 밀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쭉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요도를 넓혀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찌꺼기가 쌓였어요. 쌓인다 하더라도 예전에 요도가 얇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요도의 직경이 조금 더 크니까 바깥으로 배출되는 확률이 좀 높겠죠. 그 요도로 조성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권유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뭐 처치나 뭐 예방법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안 되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가면 다시 재발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배뇨를 너무 하고 싶은데 뇨를 참아야 돼요. 참는 상황, 우리는 참고 있는 상황도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배뇨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를 누가 꽉 막고 있어.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그 배뇨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했음에도 그런 것들을 못하고 통증도 유발하고 밥도 못 먹겠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재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수술적인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방광 쪽에서의 문제, 그리고 삶의 질의 문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방광염이 단순 방광염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광염 때문에 오줌을 못 싸요. 못 싸니까 방광이 이만해져요. 근데 얘네들은 오줌을 계속 만들어. 죽지 않는 한 계속 만드니까 오줌을 만들어서 내려오고, 그리고 방광이 이만큼 차 있고, 근데 물도 안 먹어. 그래도 내 몸에 수분은 계속 있으니까 오줌을 계속 만들어. 계속 커져요. 압이 걸려요.
위에서 오줌을 내리고 싶은데 못 내려요. 요관을 통해서 오줌이 못 내려와. 그러면 신장 쪽에 오줌이 고여요. 그러면서 수신증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수신증이 생겼다라는 거는 그 신장 실질 안쪽에 있는 신호 부분이 이렇게 막 커져 있다는 건데, 오줌이 정체가 되어서 그러면 당연히 실질 기능을 하는 부분을 막 압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장 기능이 툭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양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인 급성신부전이 생기기도 하죠. 나는 얘가 오줌을 못 싸서 온 거고 실제로 오줌을 싸고 싶은데 못 싸서 온 건데 갑자기 급성신부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기도 해요. 그래서 오줌을 좀 잘 못 싸기 시작한다 라고 했는데 뭐 12시간 하루 뭐 이렇게 봤을 때 얘가 계속 들락날락 거린다 라고 하면 일단은 진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만큼 애가 오줌을 못 쌌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감자를 캐고 이렇게 해서 오줌량이 줄었다, 오줌량이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언제 오줌을 봤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배뇨곤란이 좀 있고 좀 이소배뇨를 하고 하는데 오줌을 진짜 실제로 못 싸고 있는 상황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오래된다라고 하면 신장, 콩팥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게 단순한 삶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집에서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면 병원의 힘을 좀 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보다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8살? 8살이고 어렸을 때 한두 살 정도에 구조를 해가지고 기르고 계셨는데 애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올 일이 없었던 거예요. 8살이 돼서 오줌을 못 싸니까 안 그랬던 애가 갑자기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8살짜리 코숏이었고 한 7kg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방광이 이만해요. 초음파를 봤더니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요도 카테터 장착을 하려고 성별을 봤는데 여자인 거예요. 뭐 물론 여자애들도 방광염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배뇨곤란까지 가는 경우가 조금 빈도상 좀 약간 떨어지거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 카테터를 장착을 할 때 요도가 그 생식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질경을 통해서 벌려놓고 안쪽에 있는 요 카테터를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여자애다 보니까 당연히 요도 구멍을 찾아야 되니 질경을 가지고 벌리려고 봤는데 이 남자애네. 보호자한테 제가 8년 만에 성별을 찾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벤트도 한번 있었다. 치료가 됐나요? 예, 치료됐죠. 치료됐고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입원했습니다. 뭐 증상이 아주 심할 때 온 게 아니라서 안에 있는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배출이 됐었고, 보호자님께서 이제 간식을 주시는 거나 뭐 사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체중 감량이랑 이런 것들도 조금 교육해가지고 나갔는데, 뭐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저희 병원이 아니라 딴 데 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시는 걸 보니까 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발성 방광염, 이거 되게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근데 애들이 자기 발로 병원에 갈 수는 없고 하니까 보호자님께서 옆에서 봐주실 때 이게 보통 계속 재발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그러다가 해소가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초발인데 뭔가 들락날락 거리는 시간이 밤새도록 그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건 해결의 여지가 없어요, 집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예방을 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금은 경미할 때, 물론 오줌을 못 싸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데려오시는 게 병원에서는 뭐 입원 기간이라든지 치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오줌 애들 잘 쌌으면 좋겠고요. 뭐 물도 많이 마셨으면 좋겠고, 뭐 밥도 잘 먹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살은 많이 안 쪘으면 좋겠고, 많이 놀아주시고 즐겁게 아이들이랑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